요즘 시장에서 단연화두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증시와 화폐가 모두 다 빠지고 있고요. 여기에 덩달아서 유가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우려 때문에 유가는 이제 이 6년 내 최저치를 간밤에 또 한 번 경신을 했었는데요.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산업에 대한 동향은 또 어떤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물건이 조금밖에 없는데 수요가 정말 많다라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공급이 정말 많은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원유가 지금 딱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공급은 정말로 많은데 수요가 너무나 부진한 국면 속에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원유에게 있어서 일단 공급적인 측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원유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일간 1억 배럴의 생산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각국에서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더욱더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원유 시장에 대한 패권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에서는 이 석유 생산국 기구인 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해서 원유 시장을 쥐락펴락했었고요. 이 원유 가격을 조정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오펙에서 한 해에 두세 번 정도 정례 회의를 갖고 원유의 적정 가격을 맞추고자 상당히 노력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서 또 두바이와 같은 일종의 이 사막에서의 기적이라 같은 프로젝트들을 모두 다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원유 시장으로의 도전을 내세웠습니다.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원유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때 2013년부터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원유 시장의 점유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가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펙에서는 결국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증산을 결정하게 된 이유,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오펙에서는 유가를 더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도산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펙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원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7월 하루 평균에만 오펙에서 3,115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3년 내 최대 규모의 생산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서방 국가들과의 핵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란도 다시금 원유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펙에서의 생산 규모만 3,300만 배럴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원유의 공급의 급증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유의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은 이제 원유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유가가 $30까지 내려서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유정 개수가 4주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마땅히 쓸만한 국가들이 없습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중국을 비롯해서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일본까지도 모두 다 경기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일본이 지난 2분기의 GDP가 예상 밖의 감소를 보여주면서 원유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은 그리고 또 전 세계의 경제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 생산량도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유 수요도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원유와 공급과의 수요 차이가 하루에 300만 배럴씩 늘어났습니다. 이는 17년 내 최대폭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은 물론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까지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낮은데 굳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가가 내리면서 전기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굳이 태양광 발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점차 외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0% 정도가 줄어들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세보레가 31% 이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혼다 자동차도 15% 이상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 원유가 많이 들긴 하더라도 크고 편안한 SUV나 트럭 자동차들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현대차는 이 부분의 라인업이 부족해서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 유가의 하락이 자동차 산업과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나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와 100% 연관성이 없는 업종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유가 하락 국면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피해를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 함께해봤습니다.